모든 사람들한테 애교가 있다고 않아요. 네, 안녕하세요. 피부삼촌 이원장입니다. 오늘은 이제 또 필러 후속편을 좀 촬영을 해볼 건데, 많이 관심 있어 하는 이제 특수 부위 필러들, 애교, 목주름, 코, 턱과 같이 포인트를 주는 이제 필러들에 대해서 한번 Q&A 세션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애교살인데요. 애교살이 있으면 진짜로 눈이 약간 달라 보이나요? 애교살이라고 하는 거는 웃었을 때 눈 밑에 있는 지방층들이 근육의 움직임에 따라서 모이면서 볼록하게 이렇게 생기는 거를 우리가 애교살이라고 지칭을 하는데, 애교살이 좀 도톰하면은 우리가 좀 순한 인상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순해 보이고 둥그러 보이고 웃었을 때의 어떤 시각적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선호하는 사람들, 그리고 쌍꺼풀 라인이 짙거나 아니면 눈두덩이에 살이 조금 있는 사람들은 그런 애교살을 만들어주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대들이 애교살 필러 많이 찾잖아요. 네. 그렇게 찾는 이유가 뭘까요? 사실 저는 애교살이 있고 없고 이게 그렇게 막 큰 차이를 주나? 어떤 모양을 하는 거를 선호를 한다라는 거를 사실 인지를 하고 시술을 하고 있긴 한데, 아직도 모든 사람들한테 애교가 있다고 예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이제 얼굴에 맞춰서 애교살이 어느 정도 얇게 아니면 두껍게 볼륨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래도 조금 더 매력적일 수 있겠다, 그리고 본인이 선호하는 추구미가 애교살이 좀 도톰한 게 좋다라고 하면 그렇게 시술을 진행하고 있지만, 모든 사람들한테 애교살이 있다고 동안적 요소가 되고 자연스럽고 포인트가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의 눈, 그리고 지방층의 형태에 맞춰 가지고 적절한 두께의 적절한 용량의 애교 필러를 만들어주면은 그래도 보완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애교살 필러가 잘못하면 애벌레라고 하잖아요. 애벌레처럼 부자연스럽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원장님은 좀 자연스러운 걸 추구하시나요? 어떤가요? 모든 시술은 좀 자연스럽고 보완적인 형태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사람들마다 하안검, 눈밑 지방 패드라고 하는데, 그 지방 패드가 돌출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게 애교 부위와 연결되면서 굉장히 애교의 경계가 넓게 보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좀 묽은 필러를 넓게 애교를 만들어 버리면은 눈밑 지방층이랑의 구분이 없어져 버려서 오히려 더 피곤해 보이고 눈밑 지방층이 크게 느껴지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시각적으로 오히려 최대한 애교를 얇고 볼륨이 위로 좀 올라올 수 있게 단단한 필러들을 써서 애교를 만들어 주면은 시각적으로 애교가 좀 더 가늘고 예쁘게 모양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면 애벌레처럼 되는 사람들은 왜 애벌레가 되는 거예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애교집 이상으로 너무 과하게 욕심을 내서 볼륨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는 눈 밑에 유착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애교를 넣는 애교 부위와 유착되어 있는 부분 사이가 제대로 뜯어져서 공간들을 다 섬세하게 넣어주지 않으면 경계가 져버려요. 그러면은 연결되지 않고 조금 아래쪽에 이렇게 만들어진 애교는 굉장히 인위적이고 이제 애벌레 같은 모양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최대한 위쪽으로 붙여가면서 유착된 부분들을 다 관으로 하나하나씩 뜯어가면서 그 부분들을 공간들을 메꿔주면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고, 당연히 비율적으로 밑에 부분에 볼륨을 더 많이 주게 되면은 애벌레 형태가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볼륨은 가장 눈꺼풀 연결되는 부위 위쪽을 볼륨을 최대한 내고, 눈밑 지방층이랑 연결되는 부위로 갈수록 점점 더 얇아지는 형태가 돼야지 우리가 시각적으로 이게 애교살로 인지가 되는 거고, 아래쪽을 과하게 도톰하게 내고 위로 갈수록 얇아지거나 아래쪽의 볼륨에 비해서 위쪽이 유착된 부분들이 뜯어지지 않으면은 당연히 모양적으로 인위적이고 어색하고 원래 가지고 있어야 될 애교 모양이 아니기 때문에 애벌레처럼 어색하고 이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애교살이 약간 눈이랑 붙어 있어서 위험한 거, 그런 분들도 많은데, 눈 주변에 시술을 하면은 사람들이 되게 걱정을 많이 해요. 왜냐면 필러라고 하면은 혈관 사고가 날 수 있고, 그 중에 가장 심한 형태가 이제 실명으로 간혹 가다가 이제 뉴스에도 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눈 주변에 시술하는 분들은 다 이거 혹시 실명 되는 거 아니에요? 라는 걱정을 하세요. 관이나 바늘이 혈관에 들어가서 주입이 되게 되면은 혈관을 막아버리면 그 말단 부위에 괴사가 생겨버려요. 혈액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눈에 실명을 만들려면은 눈으로 연결되는 혈관들이 막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위험하다고 하는 부분들은 오히려 코필러, 그리고 미간 부위의 필러, 그리고 팔자 안쪽 부위의 필러들은 다 이제 눈 동맥으로 가는 분지랑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에 있는 혈관에 필러가 들어가게 되면은 막게 되면은 혈관의 흐름이 눈 쪽으로 차단이 되기 때문에 실명이나 이러한 부분들이 생길 수가 있고, 오히려 애교는 굉장히 작은 모세혈관들이 많은 부위이고 큰 혈관들을 위험하게 막힐 수 있는 구조물들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훨씬 더 안전하고 간단하게 시술을 할 수 있는 위치입니다. 대신 눈 주변이고 연저직 부분이고 굉장히 피부도 얇게 들어가기 때문에 붓기가 생각보다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붓기는 애교 부위 시술이 들어간 부위만 붓는 게 아니라 눈두덩이 전체가 좀 다 부을 수가 있고, 애교 부위만
내가 넣은 필러 양의 2배, 3배 이상으로 부풀면서 붓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 하고 나면은 당연히 시술 때문에 생기는 붓기를 감안하셔야 되고, 하고 나서 하루 이틀 지났을 때 생기는 모양들로 필러가 적절하게 들어갔다 아니면 너무 과하다를 평가를 할 수는 없어요. 무조건 일주일 정도는 내가 붓기가 빠지고 필러들의 모양이 보일 때까지는 기다려 주셔야 되고, 그러니까 리터치를 하거나 아니면 경과를 보러 오시는 분들도 무조건 일주일 뒤에 오셔서 큰 붓기나 멍이 빠지고 난 다음에 모양을 봐드릴 거고, 그때 만약에 조금 더 아쉬운 부분이 있다 하면은 리터치를 통해서 잔 볼륨들을 조금 더 내는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애교살 필러는 중요한 일정 몇 주 전에 맞아야 돼요? 모든 필러는 저희가 이제 한 달은 시간을 두라고 해요. 어쨌든 확률적인 싸움이긴 하지만 혈관이 터지면 멍이 드는 거고, 혈관이 터지지 않으면 멍이 안 생겨요. 그리고 붓기도 같은 부위 같은 용량 시술을 하더라도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많이 관이 왔다 갔다 거렸냐에 따라서 붓기가 생기는 건 차이가 있기 때문에 확률적인 싸움이에요. 똑같은 부위를 했을 때 안 생겼다고 해서 이번 시술에 멍이 안 생긴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때그때마다 생길 확률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보통 멍이 생기면은 2주에서 4주는 가요. 붓기만 생긴다 해도 보통 3일에서 길면은 2주까지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중요한 행사나 일정을 앞두고 2주에서 4주, 넉넉하게 4주 정도는 피하고 시술을 하는 게 내가 멍이 생겼을 때도 그게 이제 완전히 빠지는 시간이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애교살 필러의 유지 기간은 어느 정도예요? 그거는 이제 필러의 종류마다 조금 차이가 있어요. 벨로테로 소프트나 리주벨 W와 같은 모노파즈간 필러가 있어요. 한 층으로 배열되어 있고 입자의 크기가 작고 연결이 결합력이 작다라고 하는 필러들은 되게 자연스럽게 볼륨감만 좀 주는 형태인데 그만큼 빨리 빠져요. 그래서 빨리 빠지시는 분들은 보통 6개월에서 9개월 정도 지나면 감소가 일어나고, 그래도 한 30%, 40% 정도의 볼륨은 1년 이상 유지는 되거든요. 좀 볼륨을 뾰족하게 내고 이제 모양을 좀 더 이렇게 위로 올려주는 필러로 쓰는 레스틸렌 비탈, 와일 솔루션 360 이런 필러들은 좀 더 유지 기간이 긴 것 같아요. 보통 1년 정도 이상은 유지가 된다라고 설명을 드리거든요. 대신 그런 필러는 똑같은 용량을 넣었을 때 과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필러를 쓰냐에 따라서 들어가는 적절한 용량들도 좀 차이가 나고, 그리고 만들어지는 모양들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애교집의 형태, 애교집의 크기에 맞춰가지고 적절한 디자인을 잡고 그거에 맞춰서 적절한 필러를 선택을 하면은 훨씬 더 만족도를 개개인별로 높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애교살 필러를 받고 나서 좀 주의해야 할 점은? 바늘로 상처를 인위적으로 공간들을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염증이 생기거나 감염이 생길 수 있는 위험도를 좀 낮춰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땀이 많이 나는 심한 운동, 열이 올라올 수 있는 찜질방, 사우나 이런 거는 보통 1, 2주 정도는 피해 주시는 게 좋으시고, 당연히 강한 압력을 이렇게 주게 되면은 내가 필러가 조금 새어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필러 시술한 부위에 압력이 가해지는 거는 좀 조심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럼 애교살 필러를 가장 추천하는 얼굴형이나 이목구비가 있나요? 개인 선호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본인이 하고 싶고 내가 애교를 인위적으로 화장으로 자주 그리는 게 귀찮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 누구나 시술을 하면 만족도는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딱 봤을 때 애교 필러를 하러 온 사람들 중에서 이 사람은 하면 진짜 그냥 예쁠 것 같다라고 하는 거는 원래 가지고 있는 애교집이 예쁘게 있었던 분, 그런 분들 중에서 이제 나이가 들거나 아니면 어떠한 이유에서 그런 볼륨들이 좀 감소를 해서 약간 주름이 지거나 애교집은 있는데 약간 볼륨감이 좀 부족한 분들, 그런 분들은 모양을 만들어줄 필요 없이 원래 가지고 있던 공간에 이제 묽은 필러로 약간 볼륨감만 주면 되는데, 그렇게 했을 때 굉장히 자연스럽고 본인의 이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은 애교 필러를 하러 왔다 하면 하면 좋다, 굉장히 자연스럽게 그냥 볼륨감만 주자라고 하고, 저도 이제 한번 고민을 해보라고 하시는 분들은 애교집 자체가 아예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밀착돼서 유착되어 있는 형태, 웃었을 때 애교가 전혀 살이 없는 사람들은 인위적으로 내가 공간들을 뜯어줘서 만들어줘야 되고, 필러로 만든 애교는 가만히 있었을 때도 어쩔 수 없이 조금 보이게 돼요. 그래서 애교집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었을 때 그렇게 애교 필러로 만든 부분들이 막 도드라지진 않는데, 애교집이 아예 없어서 내가 인위적으로 필러로 모양을 만든 사람들은 표정을 짓지 않아도 애교가 인위적인 느낌이 확 들어버려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저는 시술을 할 때에도 우선은 적은 용량으로 일단 만들어 보자, 그랬을 때 인위적인 느낌이 좀 적고 그래도 본인이 볼륨을 좀 더 내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때 일주일 뒤에 와서 한 번 더 리터치를 하고, 그때에도 최소량을 좀 쓰고 만약에 조금 더 원한다 하면 한 번 더 일주일 뒤에 한번 라인을 잡아보자,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원장님은 딱 보면 애교살 하면 예쁘겠다를 아시겠네요. 네, 그래서 먼저 권하는 건 아니고 어쨌든 하러 온 사람들 중에서 이 사람은 하면은 괜찮을 것 같다, 이런 형태들은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애교살 필러에 대해서 이제 좀 더 궁금한 점들, 그리고 많이 질문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번에도 또 좋은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